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4단원 문제풀이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프린트 12페이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6문제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증산작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증산작용이라는 건 뭐였냐면 식물체 내의 물이 수증기 형태로, 액체가 아닌 기체인 수증기 형태로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했었죠. 자, 바로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증산작용은 기공을 통해 일어난다. 맞죠? 기공을 통해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는 거. 다음 2번 식물체 내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자, 요거는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배우진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배운 건 아닌데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따 다시 볼게요. 다음 동그라미 3번 식물체 내의 물을 밖으로 보내는 작용이다. 맞죠? 수증기 형태로 밖으로 내보내고요. 4번 습도가 높고 바람이 많이 불 때 활발히 일어난다. 자, 증산작용은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 4가지를 배웠었는데요. 첫 번째, 온도가 어떨 때? 높을수록. 그 다음에 바람이 잘 불수록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습도는 어떻게 돼야 됐었어? 습도는 낮았어야 됐죠. 낮다는 게 건조할수록이었잖아. 건조할수록 더 증산작용 잘 일어났고, 햇빛은 쨍쨍할수록, 햇빛이 강할수록 잘 일어난다 했었죠. 그러니까 자, 습도가 높고 바람이 많이 불 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맞지만 습도가 높고는 틀렸죠. 높은 게 아니고 낮고 바람이 많이 불 때 활발히 일어난다.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된다. 잎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그 잎에 있는 물건의 물을 보충하기 위해 줄기에서 끌어오고 뿌리에서 끌어오고 그래서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5번도 맞는 말. 그럼 2번 다시 볼게요. 자, 2번 식물체 내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자,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잎에서 물이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잖아. 상태를 생각해보면 액체 상태의 물질이 기체 상태로 빠져나가는 거잖아. 액체가 기체로 빠져나가. 그러면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이 상태 변화의 명칭을 뭐라고 해? 기화라고 작년에 배웠었죠. 기화가 일어나야 돼. 근데 기화를 할 때는 작년에 열 출일, 열 흡수, 열 방출 이런 걸 배웠었는데요. 기화를 할 때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열을 흡수했어야 돼? 방출했어야 돼? 액체가 기체. 내가 끓여줘야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잖아. 열을 끓여줘. 가해줘야 되지. 그 물질이 열을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열 흡수하는 과정이에요. 기화는. 그래서 기화, 열 흡수 이런 거 배웠을 거야. 그러면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열을 막 흡수해. 그럼 이 물질은 온도가 열을 많이 흡수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지만 이 물질이 아닌 이 물질 주변부는 이 물질한테 열을 뺏긴 거잖아. 가지고 있던 열들을 뺏겨버렸어. 그러니까 주변은 열을 뺏겼으니까 열이 없어지니까 온도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지.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기화하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식물의 온도를 이렇게 낮게 감소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내가 딱 배운 게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증산작용, 물이 수증기, 기화, 열흡수 이런 식으로 엮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지금 이런 활동들이 다 발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배웠던 거 까먹지 마세요. 자, 아무튼 1번에 4번이고 그 다음에 2번 그림가와 나는 잎의 뒷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에서 C는 각각 기공, 공변세포, 표피세포 중 하나래요. 그럼 A, B, C 먼저 한번 봅시다. 자, A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입술 모양으로 된 세포.
A라고 했어요. 자, 이 A는 뭐예요? A는 공변세포지. 공변세포. A는 공변세포고요. 이렇게 공변세포 두 개가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들게 되죠. 공간. 이 공간을 B라고 하는데 이 B는 뭐가 되지? 그러면 공변세포가 만드는 기체가 드나드는 공간인 기공이 되겠죠. 기공. 기공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 공변세포가 위치한 이 세포. 공변세포는 가장 표면에 있는 표면의 피부세포, 표피세포 사이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C는 표피세포가 되겠죠. 남은 거. 자, 이렇게 A, B, C를 설정해 두고 그 다음에 밑에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봅시다. A는 기공이다. 아니죠. A는 공변세포였고요. 그 다음에 B는 공변세포이다. 아니죠. B는 기공이었어요. 그 다음에 3번 B를 통해 기공을 통해 란 뜻이겠죠? 기공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드나든다. 맞죠? 기공은 기체가 이동하는 드나드는 공간이에요. 이산화탄소 기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산소 기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드나들 수 있는 통로니까 3번이 맞겠죠. 다음 4번 C에는 엽록체가 있다. 자, C는 표피세포예요. 표피세포. 그래서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있다, 없다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 적은 없는데요. 표피세포는 일반적으로는 엽록체가 없다라고 봐요. 일반적으로는 잘 발달된 엽록체가 없다라고 보지만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과서나 아마 여러분 문제집 같은 거 보면 표피세포엔 엽록체가 없음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뭐 양치류나 수생식물 이런 것들에서는 엽록체가 관찰되기도 한대요. 예를 들면 담배잎 표피세포 같은 데서도 엽록체가 실제로 발견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조금 틀린 거겠지. 이렇게 겉에 있는 내용만 이제 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표피세포에 일반적으로 여기다 한번 써줘 볼게.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다. 이게 여러분 교과서나 뭐 아니면 뭐 자습서, 문제집 이런 데 나와 있을 내용이고요.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아니고 이거는 틀렸고 실제로는 표피세포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에게는 없지만 일부 있는 식물이 있다면 없다라는 말은 틀리긴 한 거잖아. 한두 개의 종류의 식물에서라도 있다면.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위에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다 이 말을 조금 더 맞게 하려면 뭐 일반적으로는 엽록체가 없다 이렇게 해주면 맞겠지. 이런 말을 넣어주면 일반적으로 없다. 그래서 C에는 엽록체가 있다라는 이 말이 C에는 엽록체가 없다가 맞는 게 아니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꿔줘야지 맞게 돼요. C에는 엽록체가 있다. 틀려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C에는 엽록체가 없다. 틀려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C에는 엽록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4번 선지를 틀린 선지라고 할게요. 여러분, 요런 아리까리한 내용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출제자들은 좋아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볼게요. 가에서는 기공이 닫혀 있고 나에서는 기공이 열려 있다. 이 우리 눈 있는데 이거는 볼 수 있잖아. 가 이렇게 활짝 열려 있고 나는 거의 닫혀 있죠. 그래서 바뀌어야 되겠지. 나에서는 기공이 닫혀 있고 가에서는 기공이 열려 있다. 이렇게 바꿔줘야 맞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3번. 다음에 3번. 다음은 식물과 석회수를 이용한 실험이다. 그래서 실험 과정을 보니까 두 개의 수조를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수조의 윗부분을 각각 비닐랩으로 감싸 밀봉한 후 어두운 곳에 하루 동안 두었다. 가는 보니까 석회수와 식물, 화분을 같이 뒀고요. 나는 석회수만 뒀어. 그리고 랩을 씌운 다음에 다 어두운 곳에다가 이제 뭐 어둠 상자에 놓던, 뭐 어두운 곳에 빛 안 드는 곳에다 놓던 해서 어두운 곳에 하루 동안 놓아두었대. 이렇게 어두운 곳에 하루 동안 놓아두었다 라는 말은 무슨 말? 빛이 없었다. 는 건 무슨 말? 광합성을 못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광합성 안 일어나게 했어. 그럼 뭐만 보겠어? 우리는 호흡만 보겠죠. 그랬더니 실험 결과 가의 석회수만 뿌옇게 흐려졌대요. 자, 이렇게 석회수를 뿌옇게 흐려지게 만드는 기체는 바로 이산화탄소밖에 없었고요. 자,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누가? 가는 식물이 있었고 나는 식물이 없었으니까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방출했겠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왔고 석회수 뿌얘졌고 이렇게 식물이 이산화탄소 방출하는 과정의 이름을 호흡이라고 하죠. 자, 이 실험 다 분석했어요.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 봅시다. 1번. 식물은 광합성으로 포도당을 합성한다. 이거 말 맞는 말이죠. 광합성으로 포도당 합성하는 거 맞는데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야. 우리 실험은 광합성 안 시켰어. 어두운 데다 놓고 호흡만 본 거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음 두 번째, 식물은 호흡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맞죠? 방출해서 호흡으로 방출해서 이렇게 석회수가 뿌얘졌다. 다음 3번, 식물은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것도 맞죠. 이산화탄소는 필요한 재료였어. 하지만 이번 실험은 이 실험은 광합성을 보기 위한 실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3번도 맞는 말이지만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번. 식물은 낮에는 광합성만 하고 밤에는 호흡만 한다. 이것도 지금 알 수가 없지. 우리 낮과 밤을 비교한 게 아니잖아. 다음 5번. 식물은 호흡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호흡이야. 호흡인 것도 맞고 이거 에너지 얻는 것도 맞는데 이 실험으로 에너지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 실험으로는 알 수 없죠. 답은 몇 번? 2번. 그래서 이렇게 모두 맞는 선지들이 있을 거예요. 모두 맞는 선지가 있는데 모두 맞는 선지 중에서 관련이 있는 이 실험 결과랑 관련이 있는 선지를 고르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물론 내가 낸다 안 낸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낮과 밤의 식물에서 일어나는 작용과 기체 출입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어떤 작용인지 쓰세요. 그래서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기체 출입이래. 자, 그러면 밤부터 보자. 밤이 쉬우니까 밤에는 빛이 없어. 밤에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뭘 못하겠어? 광합성 못해. 광합성 못해요. 광합성 못하고 대신 뭐는 계속해? 호흡은 계속하죠. 그래서 호흡은 해. 자, 그렇다면 이 B에서 A로 가는 이 과정의 명칭은 무슨 작용이겠어? 호흡이겠지, 호흡. 나는 호흡이고 호흡을 할 땐 어떤 기체가 필요해?
산소 기체가 필요하잖아. 산소 기체가 필요하니까 산소 기체 흡수하고 그 다음 어떤 기체 만들어? 이산화탄소 기체 만들지. 이산화탄소 기니까 그냥 CO2 기체 만들어서 방출하겠죠.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낮에는 똑같이 호흡 여전히 있어요. 호흡 있어. 호흡은 항상 하는 만큼 하지. 똑같이 생겼지, 낮과 밤. 호흡하는데 낮에는 해가 쨍쨍하게 떠 있죠. 쨍쨍하게 떠 있어서 광합성 할 수 있죠. 광합성 할 수 있고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가는 광합성이고 그다음 B는 아까랑 똑같겠지. B랑 A랑 A는 CO2였고 CO2 호흡으로 만들어지고 광합성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O2 산소는 광합성으로 만들어지고 호흡에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A, B가 뭔지 가와 나가 어떤 작용인지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써주면 되겠지. 가는 뭐? 광합성. 과는 광합성. 나는 호흡.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A는 뭐? CO2. B는 뭐? O2. 이렇게 써주면 끝나겠죠? 4번 간단하게 끝. 그 다음에 5번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일어나는 시간. 광합성은 항상 일어나고 호흡은 빛이 있을 때 일어난다? 틀리죠. 광합성은 언제? 광합성이 빛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고 호흡은 항상 일어나는 거죠. 두 개가 바뀌어야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광합성은 에너지를 빛에너지 흡수해서 일어나죠. 맞고, 그 다음에 호흡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방출해. 맞죠? 답은 2번이겠네. 그 다음에 3번, 흡수하는 기체,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호흡은 산소가 필요하고, 두 개가 바뀌어야 되고요. 4번, 방출하는 기체, 광합성은 이산화탄소 이용해서 산소 만들어서 방출, 호흡은 이산화탄소 만들어서 방출. 다음 마지막 5번 일어나는 장소 엽록체가 없는 세포 있는 세포로 되어 있는데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일어나겠죠.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니까 엽록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호흡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일어나고 없는 세포로 바꾸면 그럼 맞을까? 그것도 아니죠. 엽록체가 없는 세포 일어나. 있는 세포 일어나. 근데 어떻게 일어나? 둘 다 일어나. 있는 세포도 일어나고 없는 세포도 일어나. 둘 다 일어나니까 모든 세포라고 써줘야 맞겠죠.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다음 6번 식물체에 저장된 양분의 이용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세요. 그래서 기억 보면 동물의 먹이로 이용된다. 토마토, 옥수수, 땅콩 이런 게 식물에 저장된 양분 저장되는 기간이었죠. 양분이 저장되는 그런 것들 동물들이 먹잖아. 우리 사람도 동물인데 먹잖아. 맞죠? 니은 식물체의 세포를 구성하는 재료가 된다. 양분은 식물체의 줄기를 자라게 할 수도 있고 줄기를 자라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되기도 하고 이 식물이 생장하는데 필요한 데에 그 양분을 쓰겠죠. 그 양분을 가지고 호흡해서 에너지 만들잖아. 식물체의 세포를 구성하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양분 저장하면서 감자 커지고 옥수수도 커지고 그러니까. 다음 디귿 식물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이용된다. 호흡작용할 때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죠. 호흡으로. 그래서 이 포도당, 저장된 양분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이 된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복습 및 문제풀이 마지막 했고요. 다음에 오면 자습할 거니까 자습할 거 잘 준비를 해오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